안녕하십니까, 주식빌리오입니다. 자, 일본의 사실상 마이너스 금리 폭이 15년 정도 만의 일입니다.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엔고 수혜주를 찾아야 될까요? 그리고 찾는다면 어떤 종목을 찾아야 할까요? 자, 일본은행이 이날 단기 금리는 시장 예상대로 마이너스 0.1로 동결했습니다. 그러나 어떻게 했다? 10년물 국채 금리는 0% 정도 유도하되 변동폭을 기준 플러스 마이너스 0.25% 정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.5% 정도로 확대해 이날부터 적용됐습니다. 일본의 금리는 이렇습니다. 그죠?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 밑으로 갈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다? 요 범위 내에서 지금 15년간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. 그죠? 근데 이걸 변동을 확대했다? 밑으로 가기 위해서 확대한 게 아니고 위로 가기 위해서 확대를 했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에서 이 일본의 이 부분을 정말 이렇게 했을 때 일본이 금리를 온다. 일본도 나름 기축통하지 않습니까?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을 하겠다 이런 의지 표현으로 받아들이는 거죠. 자, 이런 발표가 쓴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? 일본 증시는 마이너스 3% 급락을 하면서 역시 금리 인상은 뭐다? 주가와는 반대의 개념입니다. 그나마 이제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이후에 조금씩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러면서 금리를 안 올리는 정말 중국과 일본 이 두 개 나라 있지 않습니까? 아시아에서는 이번 이런 발표로 인해서 어떻게 했습니까? 주가는 급락을 아마 추가적인 하락을 하는 형태를 보이지 않을까. 그런데 자, 일본이 내려가면 예전 같으면 우리 국내 증시도 어떻게 됩니까?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게 정상이었어요. 왜냐하면 일본의 영향이 그만큼 막강했을 때가 있었다는 거죠. 근데 지금은 일본보다 뭐다? 중국의 영향이 훨씬 더 큽니다. 그리고 어떤 계산이 서 있다? 일본이 금리 인상을 과연 막말 따지면 우리나라처럼 할 수 있을까? 이런 생각을 해보시면 오늘 이 국내 증시가 왜 무덤덤한지는 아실 겁니다. 자, 일본도 나름 이렇게 금리를 계속 마이너스 금리 이렇게 마이너스 0.1을 유지할 수가 없는 이유가 보시는 대로 어떻겠습니까? 이제 선을 넘었다는 거지. 이 3%까지는 괜찮은데 이 3%를 넘어서 지금 3.7까지 소비자 물가지가 나왔거든요. 지금은 전 세계 글로벌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 한 가지 않습니까? 인플레이션이 너무 극심하니까 이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데 일본은 이렇게 올라갈 때까지 아무 조치도 안 했어요. 왜 그랬을까요? 일본이 강한 금리 상승을 할 수 없는 이유 첫 번째, 지난해 3월 말 현재 500조 원의 국채 보유 잔액이 추가로 120조 원 늘어날 수 있다면서 이 경우 보유비율이 60%를 넘어서는 시나리오가 실현될 가능성. 자, 일본의 어떤 뭐다? 국채 보유는 지금 현재가 50%입니다. 근데 이게 현실로는 60%. 일반적인 국가의 국채비율은 얼마다? 20에서 30%입니다. 그런데 일본은 이걸 2배를 넘는. 그렇다면 이 금리가 상승하면 어떻게 된다? 손실이 발생. 금리에 따른 이자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? 그죠? 그렇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일본이 마이너스 0.1이죠. 그죠? 1% 상승하면 어떻게 됩니까? 그러면 일본이 3조 7천억 정도를 손실이 발생합니다. 일본이 정말 강하게 금리를 상승하고 싶어도 상승할 수 없는 첫 번째 가장 강력한 이유.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겁니다. 자, 일본이 2017년도 이거 정말 대단하죠. 저희 나라 이 당시 어떻게 다 50%도 안 됐어요. 이미 지금 이제 50% 넘었다면 난리를 치지만 뭐다? 자, 일본이 이 코로나 시국에도 여기서 여기까지밖에 못 올리는 이유. 지금 이 수준 또 세계 넘버 1이에요. 그죠?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국가 채무 비율이 세계적으로 가장 높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된다? 일본의 건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모두 어떻게 됩니까?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. 강력한 금리 상승을 할 수 없는 이유, 두 번째 이유입니다. 자, 어쨌든 일본의 경우에는 지금 이 금리 관련한 정책 금리 이 부분에서 변경이 있으면서 어떻게 됐습니까? 자, 이 G선 라인까지 내려왔어요.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지금 대부분 환율이 떨어지는 현상이 높지 않습니까? 일본은 정말 이 150엔을 넘으면서 정말 사상 최저 엔저 현상을 보였어요. 근데 이번 조치가 마이너스 0.1에서 이제 금리를 올리겠다. 지금 당분간은 이거를 깰 가능성이 높습니다.
그렇다면 앵고 현상이 높아질 거고, 이럴 때 뭐다? 앵고주가 증시에서는 강한 흐름을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. 자, 앵고 수혜주를 찾아야 될지 고민은 했지만 그나마입니다. 그죠? 자, 제가 왜 이렇게 앵고가 올라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수혜를 보는 건 뭐다? 뭐 예전 같은 엔터주, 여행주 뭐 이렇게 된다면 철강, 조선, 일본과 뭐다? 경쟁 관계에 있는 업종이 상승합니다. 근데 지금 생각해 보시죠. 철강, 뭐 여행 같은 게 오히려 지금 역관광 당하고 있어요. 그만큼 우리나라가 지금 높아왔다는 것을 의미하고,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일본의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 있는 사업이 뭐냐?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? 자동차와 뭐다? 소재기업입니다. 근데 소재기업은 너무 작아. 그죠? 근데 제가 이런 기업들 계속 찾아보다가 어떻게 했습니까? 현대차를 봤어. 일본은 자동차가 가장 기아차보다 더 강력한, 자 28만 9천에서 이렇게 증시가 내려오고 있는데, 여기 내려온 부분은 뭐다? 증시 부분도 있지만 IRR, 이 RRA 때문에 뭐다? 더 빠졌다. 물론 그것 때문에 실적 분명히 나빠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. 그렇지만 주가라는 건 항상 빠진 만큼, 그리고 최저라는 바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관점에서 이 차트가 뭐냐 하면, 일봉주 아십니까? 그게 아니고 주봉입니다. 현대차 주봉인데, 자, 이 장기 이평선 241선 장기 이평선을 떨어진, 근데 자, 이때는 뭐 주가가 너무 올라서 있다 치더라도 뭐다? 선을 넘었다. 현대차가 지금 그나마 전 세계에서 일본을 올라오고, 수소 친환경청에서는 3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저력이 있는 회사인데 지금 선을 넘게 너무 내려왔다,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서, 지금 이 240 이하에서는 뭐다? 정말 우리 하루 이틀 원투데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대형주는.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현대차 선을 넘게 내려왔다. 아시겠죠? 앵고 수혜주를 찾는다면 저는 바로 현대차를 지금부터 저점에서 분할 매수하시면 된다, 이렇게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소 뭐 섣부른 지금 추천일 수는 있습니다. 왜냐면 경기가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.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앵고가 당분간 상승했을 때 이 현대차 지금 가격 너무 매력적이지 않는가,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